아내가 남편한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최정원과 브런치를 먹었다. 기사에는 공개되지 않은 추가적인 분명 부정행위라든지 유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 유엔 최정원 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유엔 최정원 씨가 원래는 상간소송에 이제 휘말려 있다가 여성분의 이제 이혼 소송 재판이 나오면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최정원 씨가 어떤 여성분, 유부녀인 여성분과 친하게 지냈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성분의 배우자분이 이제 상간소송도 제기하시고 근데 이혼 소송도 하셨죠. 근데 이혼 소송은 여자분이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정원 씨는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 그리고 상간녀로 보이는 그분은 오히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 소송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제3부에 따르면 여성분이 남편인 B씨를 상대로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서울가정법원은 판단하였다고 보고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인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분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혼인파탄 책임이 여자분에게 있으니 그 여자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한테 줘라 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밖에서는 판결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혼이 됐는지 알 수 없는데 기사 하단을 보면요. 최정원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에 대해서 여자분과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항소했고 확정된 것 아니다 라고 해서 최정원 씨 변호사님 말씀 따르면 부부의 이혼에 최정원 씨의 불륜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보입니다. 최정원 씨가 그럼 어떤 행동을 했냐 보면요. 혼인기간 중 A씨가 B씨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과 브런치를 먹었다. 같은 달 27일 아내는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스킨십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좀 중요하죠. 아내분이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2022년 6월 18일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남편에게 말한 후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 데이트를 하였다. 이 앞에 두 부분 있잖아요. 몰래 거짓말해서 브런치를 먹었다. 와인을 마시면 가르땅난 스킨십을 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정원 씨가 단 둘이 집에 들어갔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숙박시설을 들어간 것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인정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을 게임장에 둔 채 운동 데이트를 갔다라고 했는데 아들의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는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가장 좋지 않게 보는 게 외도는 할 수 있지만 아이한테 그게 지장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아이한테 피해가 간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걸로 봤으면 꽤 심각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위자료 3천만 원은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라서요. 제 생각에는 이 사실관계 외에도 더 아마 유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최정원 씨 입장에서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였다. 남사친, 여사친 정도였고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었는데 이게 왜 부정행위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요. 93년도 판례입니다. 여기 이 사건이 되게 대표적인 판례로 많은 사건에서 인용이 되고요. 최정원 씨 사건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좋은 판례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판례 보시면은 간통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동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는 간통죄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분이 최정원 씨랑 케이스가 정말 비슷합니다. 이 두 분은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같이 사러 다니는가 하면 선물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갔다. 그리고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 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인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사실. 최정원 씨도 둘이 같이 들어가 있었고 한강에서 간단한 스킨십을 했죠. 그리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서로 선물을 하고 늦은 시간 같이 함께 다녔다. 늦은 시간 한강에서 만나고 배우자한테 다른 일 있다고 해놓고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난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피고와 땡땡땡이 이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땡땡땡이 이제 피고와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문제 삼을 때 그 모텔 CCTV를 꼭 파악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성관계를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면 그게 불륜으로 인정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30년 전 판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도 성관계 한 게 직접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위자료가 2천만 원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가 정말 안 오르는 것처럼 지금 30년 전에도 위자료가 이 정도만 했어도 2천만 원이 나왔는데 현재도 이런 정도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자료가 정말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정환 씨의 상간녀한테서 확인되는 그 데이트하고 잠깐 사라졌던 행위로는 3천만 원이 나오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기사에는 공개되지 않은 추가적인 분명 부정행위라든지 유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최정환 씨처럼 이혼소송 따로, 상간소송 따로 이렇게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소송할 때 바람핀 배우자를 피고 1, 그 다음에 상간 남녀를 피고 2라고 해서 그냥 이혼 소송 안에서 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고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이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상간 소송에서는 그 부부가 이 상간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서요. 최정환 씨 사건처럼 대체로는 이혼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상간 소송을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최정환 씨 사건은 이혼 소송이랑 별개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거는 그 판결문 내용 보겠다는 뜻이어서요. 적절히 가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한 걸 꼭 현장을 잡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는 이렇게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30년 이상 누적된 판례의 태도이니 혹시 증거 고민이 된다면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